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광장의 송일함입니다. 우리나라에 점점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미혼 남녀 맞선 자리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사광장에서는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우리 지역 저출산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5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청양군 이석화 군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의 최은희 선임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시 노인보육정책과의 김종절 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자녀 덕악기 운동연합의 이봉랑 충남 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7자녀를 둔 다둥이 어머님께서도 나와주셨는데요. 정혜양 씨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다산 국가였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국가였는데요. 지금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 현황을 좀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현황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청양군은 사실 10여 년 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노인 인구가 많다는 그런 증거인데요. 그 노인 인구가 많으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청년 인구가 적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출산율이 더 적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그런 저출산 문제 심각하게 보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청양군은 이미 벌써 10여 년 전에 초고령화 사례 31%를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났고요. 넘었고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충남에서 15개 시군 중에서 2위예요. 그렇게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청양이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는 청양뿐만이 아니고 농촌은 다 그런 심각한 현상인데 그 중에서도 청양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청양을 무조건 떠난다. 즉 시골을 떠난다. 시골에 못 산다. 예. 이런 아주 그 개념이 우선 첫째다. 예. 이렇게 하고 둘째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주어질 그들에게 맞는 직장을 줄 수가 없다. 예. 이런 문제가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청양군뿐만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심각한데 이렇게 가다가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늦게 하고 하는 것이 풍토가 될까 그런 우려진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같은 말씀인데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나 그걸 좀 축소시키면 가정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네. 가정도 다 끊기면 그만 아니에요. 아예 없으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데 그건 결국은 이제 뭐 노동력 감소, 뭐 소비 위축, 경제 위축, 지역 경제 마비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끌고 나가줘야 된다 이제는. 예.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가줘야 된다는 말씀 뭐 공감하지만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라 하는 것을 또 짚어보면 그 결혼관, 네? 그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이제 최근에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이 뭐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지금 50대만 되는 분들만 해도 결혼은 필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40대 초반만 돼도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고학력으로 가다 보니까 그 고학력자에 맞는 직업을 다 못 주고 있잖아요. 예. 도시 같으면 뭐 다양하지만 우리 청양 같은 농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늦어지고 또 늦게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하나 정도밖에 안 낳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해갖고는 이제 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건 얘기할 거 없는 것이고. 예. 또 지방자치대 존립 그 자체도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뭐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해결 방안은 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예. 이것을 우선 정신적 운동으로 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즉 고학력자들이 무조건 좋은 일자리는 자기가 가서 맞으면 좋은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어느 직장에 한번 들어가서 살아보고 그리고 또 특히 농촌은 못 산다 이런 개념 버려야 됩니다. 네. 농촌 좋습니다. 네. 우리 특히 청양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데도 있어? 이럴 겁니다. 네. 지금 보통 젊은이들이 청양에서 사는데 평균 소득이 젊은이들은 특수작물을 하기 때문에 한 5천
연분, 소득. 그리고 한 200~300명 정도는 한 억대 농부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보시고 결혼 일찍 해도 되고 농촌에 와서 산다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정신적인 운동 이런 굉장히 승화하는 차원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결혼의 가치관의 변화, 젊은이들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시죠? 말씀하신 중에 하나 또 꼬집어서 제가 이렇게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도 아이를 안 낳는 현상이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뭐 두 부부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키우는 그런 즐거움도 굉장히 있는데 왜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그런 왜 기피 풍조가 생겼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60년대에 정부에서 산화제 정책을 한 10년간 이어왔거든요.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 결과 우리 이 젊은 세대들이 아이는 하나나 둘만 낳아야 된다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이어오다가 그것이 이제 경제적 사정,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점 젊은이들에게 대두되는 이런 결혼관이라든가 무슨 뭐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과 대두되면서 이제 아이를 안 낳게 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된 것은 그들한테 스스로 변화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정부에서 끌고 가줘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론 끌고 가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걸 정신 계몽 운동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출산 제한 정책을, 산하 제한 정책을 하듯이 지금은 이제 저출산 극복 정책, 그러니까 출산 정책을 정부에서 아주 끌고 가야 된다. 이게 적어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각종 혜택을 다 줘가면서 끌고 가면서 정부에서 크게 봐가지고 10년 이상 끌고 가야 그때부터 지금 젊은이들이 미동할 거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조를 바꾸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금방 이게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저희 청양군 같은 사례는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단기적인 것이지만 이건 단기적으로 2, 3년, 5년 이내 정도가 하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가에서 끌고 나갈 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아기를 많이 낳는 부부가 사실은 애국자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기를 많이 낳는 부부가 애국자 아니겠습니까? 애국자입니다. 제가 지금 잠시 여기 와서 우리 정혜양 씨를 만났는데 정혜양 씨는 그쪽에서 사시는 것보다 우리 청양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우리가 세 아이를 낳은 사람이 25명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4아이를 낳은 사람이 9명. 그 다음에 5아이를 낳은 사람이 1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출산장려 정책을 아주 파격적으로 하고 굉장히 그 우대를 하는데 우리 정혜양 씨 같은 분이 청양에 오셨더라면 출산에서부터 보육에서부터 학교까지 모든 걸 다 우리가 원스텝으로 해드리는데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청양을 좀 소개해 주세요. 청양군의 출산 장려책은 나중에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어보면 정부에서 사실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은 예산도 쏟아붓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제가 기억에 남는데 지금 그 기조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런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한 30년간 내려온 풍토가 젊은이들한테 그게 뿌리가 박힌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서 우리 그 정혜영 씨 같이 출산 그 자체가 축복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고 정부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그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꾸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가정하고 일과 가족 이런 모든 면을 그런 다양한 행사도 개최해갖고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 나도 결혼도 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충동을 좀 넣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양군에서는 지금 뭐 출산 장려금 제도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2010년도에 제가 군수가 돼가고 보니까
한때 한 12만 명 육박하던 인구가 3만 명 무너질 지경이더라고요. 매년 4,500명씩 줄어들어가고. 그래서 이러다가는 3만 명이 무너지겠다. 이래갖고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우선 출산 장려금부터 줬어요. 100% 인상했어요. 뭐 첫째 30만 원 주던 거 60만 원, 둘째 뭐 100만 원 주던 거 200만 원 뭐 이렇게 파격적으로 올리고 또 기업도 유치를 하고 또 학교의 교육 경비를 파격적으로 줘가지고 청양에서 공부해도 인류가 될 수 있다는 걸 주입시키기 위해서 떠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만 되면 벌써 떠납니다. 이걸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급한 대로 공무원들이라도 주민등록이라도 옮겨놔라. 너 왜 청양에서 봉급 받아먹고 위원장하고 과장하면서 말이야 대전시 여기서 주민등록 게다 갖다 놓느냐.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분들 돌아가시는 거 하루라도 더 살아라. 그래서 노인복지정책을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올려줬고 이랬더니 2013년도부터 방향이 전환이 돼 있었어요. 2013년도에 64명이 증가했고 2014년 작년도에는 160명이 증가됐어요. 근데 이거는 한계적입니다. 임시적입니다. 아주 급한 단기적 처방이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어떤 정책을 하느냐면은 우선 출산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아이가 작년도에 우리가 5 아이가 하나 나와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네 아이 낳는 아이는 출산 장려금을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는 대학을 보내주겠다. 뭐 남들 보면 뭐 돈 갖고 뭐 하느냐 그러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많이 도시 같으면 어렵지만 많이 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학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보내준다는 것은 장학금을 다 내주겠다. 장학금을 우리가 200억 목표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178억을 모금했습니다. 거기 목표로 땄어요. 한 3년 만에. 그래서 거기서 4자녀 이상은 대학을 보내주겠다. 또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18평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아주 싸게 제공하려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대학 입학금 지원, 뭐 아주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청양군은 반드시 인구 저희들이 목표하는 게 금년에 300명 증가 목표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까지는 3만 5천 명은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혼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말씀하시고요. 이런 다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출산 장려금만 받고 조금 있다가 떠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동을 걸어놨습니다. 1년 후에 얼마 주고 2년 후에 얼마 주고 이렇게 하지 한 번에 푹턱 줘가지고 그냥 받아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안 해놨습니다. 다 장치를 해놨습니다. 제 얘기는요. 거기서 정주해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물론 이 장려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서 정말 그 지역이 좋아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사회 전반적인 청양군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 구축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몫이다라는 그런 관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공무원은 빼놓고 봉급제 빼놓고 이제 기업도 하나 우리가 유치를 해서 10개 기업을 지금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 400여 명 유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청양에 와서 농사지면 몸뚱이만 건전하면 그리고 정신력만 건전하면 다 평균 소득 5천만 원 억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출산 장려금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출산 장려금이 과연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 인구가 하나, 둘, 100명, 200명 늘어나는 거 관심 없는 지역 얘기고 우리 청양같이 노인분들만 어디 가보면 노인분만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3,000명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이런 데에는 우선 그것이 이게 바르냐 나쁘냐 따질 것 없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인책을 제공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는 급선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 처방을 이렇게 했고 장기적 처방을 또 이렇게 나가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서울이라든가 천안, 아산, 당진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데하고 우리 청양 농촌 지역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보육 환경이 굉장히 좋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선진국에서는. 네, 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보육 환경에 대한 언급을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저출산 극복 전략을 공통적인 거 빼고 예. 우리 것만 특수책으로 하는 걸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미혼 남녀 만남의 장을 한 100명 정도 미혼 여성 남녀 100명 정도를 만남의 장소를 매년 실시해 주는데 약 한 10% 정도가 서로가 성사가 되더라. 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그 출산 장려금 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단기적인 처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는 6, 60만 원, 둘은 100만 원, 셋은 300만 원, 넷은 1000만 원, 다섯은 2천만 원을 주겠다. 이게 단기적 처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산모 안심콜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부인과가 없어요, 청양에는. 네.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산모가 등록이 딱 되면은 우리가 충청남도에 대전하고 충청남도에 응급기관 23개하고 매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산기 아니면 평소에 산모가 어떤 그 징후가 있으면 즉시 우리한테 연락하면 무료로다가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태워다 주는 거. 네. 이런 게 있고 임신 축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50만 원을 주는데 20주면은 임신 20주면 비교적 안착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은 축하금 50만 원을 주고 한 10여 가지의 정밀 초음파 검사를 네, 무료로 해주고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혼부부한테 이제 아기 이렇게 해주고 장학금 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석화 군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오늘 뭐 청양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 정책을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고등학교가 2개가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충청남도에 최초 전국에서 5번째로 실시하고 있고 청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이 청양대학교에 들어가면 1, 2학년 등록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에서 1등한 학생이 청양고등학교, 청양인 2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100만 원을 축하금을 주고 네. 또 그 다음에 중학생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은 1등으로 가면 300만 원, 2등으로 가면 200만 원, 10% 이내면 또 1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등 명문대학교 6개교에 들어가면은 입학 축하금을 1000만 원을 줍니다. 네.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4학년 500만 원 이렇게 주고 네. 또 교육지원금은 뭐 말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우리는 청양에서는 출생 자체가 축복이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청양에 한번 와 보셔라. 네. 청양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나. 아마 농촌에 도시에서 있는 사람들 1년에 한 차례씩 외국 여행 못 갈 겁니다. 우리 청양에 있는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고 1년에 한 번씩 외국 여행 갔다 옵니다. 네. 그래서 청양에 오셔서 보육정책 완벽한 거, 교육정책 완벽한 거, 농업정책 완벽한 거 이걸 보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도 낳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가인구 그래프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구간을 우리가 비유할 때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10여 년 안에 20대 인구 절벽이 현실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이런 저출산의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힘을 합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